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학벌? 안 중요해. 하지만 제가 학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는 조금 돌아왔는데 기침하다가요 가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웃을 때 크게 못 웃거든요. 웃을 때 이렇게 가비뼈 잡고 웃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웃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초보 강사쌤들 그리고 강사가 꿈이신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때문에 제가 오늘 컨셉을 조금 잡아봤는데요. 댓글에서 선생님 좋은 강사 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댓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요. 저도 이제까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찾았던 그런 길들을 제가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취하실 것만 취하시고 걸러내실 것은 걸러내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초보 강사님들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굿모닝! 가장 많이 받았던 댓글입니다. 선생님, 학벌이 정말 중요할까요? 학벌은요,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학벌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이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당시 어린 시절의 성실함의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첫째, 정말 저는 나고 태어날 때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조금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꼭 성실함이 학벌을 보장하진 않아요. 난 너무나 성실했지만 그때 당시 요령을 잘 터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큰 변수인 운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학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그 어느 한 시절을 완전히 공부에 푹 빠져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나만의 공부 방법과 나만의 학습 방법을 터득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완전 명언이야. 진짜 완전 이거 완전 딱 떨어지는 명언이야. 뭔지 알겠지? 학벌 안 중요해. 정말 내가 이 개념을 이 아이에게 깔끔하게 딱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 또한 공부로 머리를 싸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정말 애를 썼던 그런 시절이 있다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학사가 자신이 없어서 수능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석사를 따기 위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선생님 제가 정말 강사가 하고 싶은데 학벌이 좋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니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어디든 어떤 학원이든 들어가셔서 아이들 많이 만나시고 어머님들 많이 응대하셔서 경험치를 좀 많이 쌓아 놓으시라. 이게 학벌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나의 목표가 조금 높다, 나는 정상까지 가고 싶다, 탑 티어가 내 꿈이야 라고 하신다면 약점을 최대한 없애셔야 하거든요. 모든 요소에. 그러시려면 학벌을 다시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하셔야 되는 것은요, 타깃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을 할지 중학생을 할지 아니면 고등학생을 할지 타깃을 선정하셔야 하는 건데요. 초등학생은 너무 사랑스럽고요. 중학생은요 너무너무 귀엽고요. 고등학생은요 내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타깃부터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만의 연간 커리를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 동안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보완해 줄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긴 겨울을 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 강의가 있는지,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자신 있는 강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어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컨텐츠 제작입니다. 나만의 자체 교재를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내가 쓰는 말로 내가 가장 잘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들, 그 책으로 내 수업과 내 교재가 물화일체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수업이 재밌거든요. 저처럼 학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그 학교의 출제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지난 기출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쌓은 그런 무기 같은 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요, 2014년부터 영동고 시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지에 나온 기출 단어를 정리한 기출 단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어법끼리, 서술형은 서술형끼리 모아놓은 어법 서술형 교재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전문가다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2014년이면요, 정말 거의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무언가 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컨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시중교재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문법이면 문법, 독해면 독해, 그 몇 권 정도는 선생님이 완전히 100% 소화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드셔야 합니다. 교재와 선생님의 설명이요, 정말 딱딱 떨어지는 하나가 되셔야 해요. 내가 이 단원에 어떤 페이지쯤에 가면 어떤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에 있는 단어를 수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단기 기억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진짜 그 페이지에 가서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장기 기억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구성하시고 미리 모든 걸 완벽하게 예습하셔야 해요. 그 다음은요, 관리입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애정이자 관심, 그리고 살짝 세심함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중간고사 때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꾸지 못했던 어형 변화의 문제였다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슬쩍 문제를 조금 모아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야, 너 어형 변화 그때 틀려가지고 등급 떨어졌잖아. 이번엔 이것 좀 보완해볼래? 라고 기억하시고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거, 이게 되게 커요. 그리고 살짝 품을 파셔야 돼요. 공을 조금 들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마음을 내어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아이가 곧잘 따라온다면 선생님 밤낮이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 아이를 좀 살뜰하게 보살펴 줘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적이 당연히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요, 첫째, 선생님의 경험치, 이렇게 품을 팔고 정성을 들였더니 아이의 성적이 오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 둘째, 어디 밖에 나가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생기죠. 이 아이와 이 아이 어머님은 어떤 말이든 선생님한테 좋은 말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학부모 응대에 대한 것입니다. 섬세함에 더해서요, 이건 동감의 영역이거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전화하기도 싫고요, 전화 받기도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하는 감정이에요. 그냥 친구라 생각하시고 사촌이라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대화를 잘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요, 조금 특이하고 예민한 케이스입니다. 자식 관련한 일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을 탓하거나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런 쪼를 느끼신다면 본질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무엇냐면요, 자식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어미의 심정입니다. 내 말은 듣지 않는 자식과 내 남편, 유일하게 내 말 들어주는 거 우리 선생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이 참 즐거우시죠? 애들 너무 귀엽고 웃기잖아요. 그 부분이 양이라면 부모님들이 조금씩 압박하고 퇴근하는 그런 것들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만물엔 양과 음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 또한 우리 직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요, 저는 상대방의 지적 수준을 최소한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최소한이라도 믿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인데요, 가릴 필요 없고 숨길 필요 없고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부드럽고 완곡하게는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을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을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면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인 거고 그 사람과 선생님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 거의 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섯 번째는요, 에너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에너지의 주파수는요, 어른들과 전혀 다릅니다. 어른의 주파수를 30 정도로 가진다면 아이의 주파수를 70 정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열이면 아홉 밝고 즐거운 선생님, 항상 기분 좋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프레임을 조금 달리 씌워서 문제가 되는 선생님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늘 피곤에 쩔어 계시는 선생님들.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항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셔서 약간씩 짜증 섞인 그런 말투를 갖고 계신 분들. 두 번째는요, 선생님의 사생활에 대한 그런 감정과 기분이 수업까지 이어지시는 분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두 가지 사례인데요. 그때 저는 선생님을 바꿨던 것 같아요. 수업의 구성이나 컨텐츠, 자료 이런 게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시중교재를 써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자료가 나가도 아이들이 파글파글한 그런 선생님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의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기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잡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분 전환을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루피 짤들을 좀 모아서 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큰 돈을 쓰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요,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는 그런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보통은요, 아이가 퇴원을 하거나 실패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민하세요. 아, 내가 자질이 없나? 아, 내가 자격이 없나?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직업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자질이 없나? 부족한가? 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잘못했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해보자, 한번 끝장을 봐보자가 되어야 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되고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서 원탑이 아니면 그 동네에서 원탑이 아니면 그 학원에서 원탑이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실 안에서만큼은 스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신나래 발랄해.